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전쟁 협상기간 90일 미국의 노림수는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월 6일 현재 D-Day 55일 남아있고요. 이 시한은 3월 1일 날 이제 협상이 종료가 됩니다. 휴전이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 90일 기간 동안에 미국이 원하는 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그 효과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미국과 중국 이제 아르헨티나 그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서 90일간의 휴전을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휴전 선언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하웨이의 멍한조라든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가지고 나는 관세맨이다, I'm tariffm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장을 다시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만평이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 만평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괜찮은 카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관세는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면에 있어 가지고 세금이 됩니다. 뭐냐면은 최종 소비재 같은 경우 가격이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직접 피부로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트위터나 이런 발언보다는 트럼프의 발언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생겼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던 이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미 무역대표부 USTR의 이제 대표인 라이트 하이저입니다. 이번 협상에 이끄는 대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라이트 하이저는 이번 협상 대표로 지정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수입 약속을 받는 것과 같은 빈 약속, 그러니까 empty promise를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트럼프의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관세를 받고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렸잖아요. 트럼프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지명했던 사람이고요. 미 무역 대표부의 대표로 지명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와의 이제 FTA 협상, 그리고 최근에는 그 나프타 재협상을 이끌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무에 밝은 사람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레이건 정부에서 실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무역 대표부의 차석의 자리를 맡으면서 일본과의 프라자 합의를 이끄는 실무를 담당했었던 장본인입니다. 이때 별명이 이제 라이트 하이저의 별명이 공구함, 그 툴박스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왜냐면은 이 실무 협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조항들이나 항목들을 잘 찾아내어서 그 딜을 잘 봤기 때문에 이런 이제 툴박스, 공구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때 사용했던 이제 법조항들이 슈퍼 301조, 쿼터제, 그리고 관세, 지금과 굉장히 이제 흡사한,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미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 도구들을 그 당시 때 이제 그 라이트 하이저가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는 85년 미 행정부에서 은퇴를 하고 스캐든이라는 세계 최고의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파트너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스캐든이라는 법무법인은
단순한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외국의 다른 기업들과 통상 마찰이 있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대변하는 실무 법무 대리를 하는 법인으로서 그 법인에서 30년간 지금 라이트 하이저가 근무를 했던 거거든요. 굉장한 이제 실무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캐든 같은 경우가 연간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 굉장한 기업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제 괜히 지금의 관세맨이 된 게 아닌 거죠. 이 배후에는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었고, 라이트 하이저와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의 이 행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행정부에서 유명한 게, 저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웅크린 호랑이 이런 데서 이제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없는 부서까지 만들면서 트럼프가 국가무역위원회라는 신설 부서를 만들면서 이제 피터 나바로를 이제 고문관으로 올린 거죠.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지명을 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의 대표로 라이트 하이저를 트럼프가 직접 지명을 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트럼프, 피터 나바로, 라이트 하이저를 아이런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돈독한 사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이끈 주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협상에 90일간의 휴전에 협상을 이끄는 대표로 지명이 되면서 최근 미국의 정치 경제 방송인 Face the Nation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라이트 하이저의 의도나 미국의 지금 현재 원하는 방향을 잘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진행자가 물어보죠. 누구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휴전을 하고 나서 바로 생겼던 게 바로 그거죠. 뭐냐면은 하웨이의 머한조우가 캐나다에서 구속됐던 일이 있는데, 이번 일이 이번 중국과의 무역 그 협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선 라이트 하이저는 아주 단호하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관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이 오가는 사이에서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고 이제 미국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기술보호, 즉 지적재산권, 미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협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원하는 부분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디지털 무역 그리고 통화 조정에 있다고 라이트 하이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자 합의 때 있었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발언을 했던 게, 지금의 협상 모델 자체가 미국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새로운 협상 표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이 고통이라든지 현재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좀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관련된 영상은 제가 내용에서 링크를 해둘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분량은 약 10분 정도 됩니다. 라이트 하이저가 했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역만으로는 국제적 경쟁의 불길을 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로써 이제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가 자유무역과는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이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이번 이제 협상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자체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표본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뭐 실제 지금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내일 이제 베이징으로 가서 1차 실무 협상이 있는데요.
이때 선봉장으로 지명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프리 게릿입니다. 이 제프리 게릿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 라이트하이저와 똑같은 법무법인 스케든 출신입니다. 그리고 라이트하이저가 30대 때 경험했었던 그 무역 협상 실무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프리 게릿이라는 사람을 내세웠고요. 이 사람도 그 당시 때 라이트하이저의 지위와 똑같은 미 무역 대표부의 그 차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일부터 해서 모레까지 중국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이제 이 제프리 게릿이가 쌓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공을 들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를 이제 무릎 꿇게 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죠.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미국에게 굴복을 했고 굴복한 이후에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몰락하는지를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와 그리고 라이트하이저 그리고 레이건 간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역사적인 이 연결고리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는 거겠죠. 너무나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 중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뭐 전혀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나 신약 분야 그리고 금융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씩 중국에서 이제 개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장 개방 자체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죠.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대폭적으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장 개방을 중국에서 안 할 수는 없겠죠.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야지 중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양 자체가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치킨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두 자동차가 경주를 시작해서 절벽이라든지 담벼락에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느냐 아니면은 양쪽에서 달려왔을 때 서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은 충돌해서 꽝 터지는 이런 치킨 레이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최고의 지금 민간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냥 작은 기업들이 아니고요. 굉장한 부채량, 뭐 조 단위의 부채가 지금 부실채권으로 돌아가면서 부도 파산을 매일매일 이제 그 개수가 늘어나는 기업들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인기가 없는 상황인데 외부 자본 조달 비용 자체가 미국이 중국보다 올라가는 그런 역전 현상이 12월 달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번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금융 전문가들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주가가 폭락하고 앞으로 매출 전망이 실적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긴 맞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에 있어가지고 대표로 지명이 됐던 라이트하이저에 대해서 전 세계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라이트하이저가 34년 전에 있었던 프라자 합의처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환율 부분에서도 먼저 변화가 생기겠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위안화 환율 7을 요 부분을 지켜주고 있죠. 7을 상단을 보면은 이렇게 뚫지 못하고 다시 이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 환율 자체가 요 밑으로까지 떨어질 겁니다. 아마 미국이 원하는 바겠죠. 이게 미국이 원하는 바고, 또 다른 모습에서는 긍정적이진 않은데요. 이거는 조금 약간 부정적입니다. 11월 말에 이제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원했던 바는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의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자리를 찾고 있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가 양국 간에 지금 삐거덕거리는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또 하나 또 다른 뉴스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그 중국의 제약업계 있잖아요. 중국의 제약업계에서도 그때 협상을 함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미국에서 중국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시장 개방에 관련된 코멘트를 하나 했었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복제약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신약 개발 부분에서 허가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의 제약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자국의 바이오나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 살아남을 회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거나 아니면 규모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양국 간에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될 텐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국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들이 양날이 다들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두 국가 간에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지금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1월 7일부터 8일까지 있는 이 실무진 방문에 있어가지고 협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마 어떤 성명 발표나 이런 것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두리뭉실하게 긍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뉴스, 애매모호한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그리고 환율 또는 트럼프의 트위터, 이런 데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딜이 잘 되었냐 못 되었느냐 하는 그런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나 미국의 개별 주식들, 중국 예를 들면은 제약이나 바이오 또는 석유 관련 기업들, 그리고 그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대두 수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농축수산물 관련 기업들, 그리고 첨단 기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무역 협상 내일 있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있을 이 실무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조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방향이 굳어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관련 기업들은 조금 약해질 거고요. 반대로 미국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강세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힌트를 삼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